여러분 안녕하세요. 단 하루 만에 아이디어 딱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거대한 파장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하루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 공포심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작은 불씨처럼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 나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기술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공포감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 AI 관련 주식들을 너도 나도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갑작스럽고 또 무자비하게 말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둘 다 실적 발표는 괜찮았어요. 돈 잘 벌었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뭘 봤냐? 근데 앞으로 AI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 걱정 하나에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이 두 회사 소식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나 폭락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도화선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공포의 바이러스가 태평양을 건넙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랑 중국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뭐랄까 꽤 튼튼하게 지은 집 같아서 글로벌 악재라는 비바람이 불어도 좀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중국은 약간 위태위태한 오두막 같았던 거죠. 똑같이 AI 한파라는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경제 체력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그 피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일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4년 만에 최고래요. 와, 경제 좋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왜냐? 투자자들은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그럼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겠네? 하고 먼저 겁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오히려 악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은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냥 경제 쇼크 수준이었죠. 원래도 글로벌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는데 여기에 중국 내부에서 터져나온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들이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중국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즉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2.9%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3%, 예상의 반 토막도 안 나온 겁니다. 이러니 시장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이죠. 바로 부동산. 이 부동산 투자도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5.9%나 감소했으니까요.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와중에 완커라는 아주 큰 부동산 개발 업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단한테 빚 갚는 거 조금만 밀어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진짜 터지는구나. 다른 회사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신용위기 공포가 다시 한번 쭉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이 글로벌한 흐름이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시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따로 놀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같은 해외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큰 기업들 주가가 빠지면서 1.8%나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0.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악재는 대기업이 다 맞고 그 틈을 타서 내수 중심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힘을 받은 아주 기이한 그림이 나온 거죠.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시키겠다고 말로 일단 시장을 좀 다독이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랑 외환수합부도 연장하고 또 100조 원 플러스 알파짜리 시장 안정펀드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서
이제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죠. AI 한파의 진원지, 미국 월스트리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날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도 혼자 빛나는 별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테스트 중이라는 트윗 하나를 딱 올렸는데 이것만으로 주가가 폭등해서 연중 최고치를 찍어버렸어요. 역시 스토리가 있는 주식은 다르죠. 그리고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을 새로 내놓는다는 소식,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AI 관련 소식이 다 악재는 아니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웃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공포는 분명히 실제했죠. 서비스나우라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랑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무려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돈 많이 드는 사업 벌이는 거 투자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어떤 기업에게는 그날 하루가 그냥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아이로봇, 다들 아시죠? 아마존에 인수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아시아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 하루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도대체 이런 날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요? 숫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을 움직인 건 딱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첫째, AI 버블이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스토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둘째, 일본, 중국, 한국 각 나라의 경제 체력이라는 현실이 그 충격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처럼 정책적인 개입이라는 변수가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죠.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그날의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시장은 과연 차가운 숫자로만 움직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 모든 숫자를 압도해버리는 단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에 의해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가 본 이 하루를 보면 어쩌면 정답은 후자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